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대기업 연봉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말하다나 이런 데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는 좀 구체화해 봤습니다. 연봉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약간씩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업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봉은 기업 매출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지면 높은 기업들, 뭐 상장사들, 이런 데 글로벌 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은 매출도 높고 직원들이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초임을 뭐 이게 2천만 원이 많은지 3천만 원이 많은지 뭐 4천만 원이 많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죠? 사고 싶은 걸 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얘기하면서 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왜 이게 자꾸 대기업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대기업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큰 기업들이 여러 개의 하청을 주고 이제 건설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 기업들끼리 또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과 또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고요. 요거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시스템이, 왜냐면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봐왔던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그냥 재미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인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나누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원, 대리, 책임, 아니면 수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호칭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그냥 다 프로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나누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기업마다 자기네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장이 없고 바로 위에 부장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장을 뭐 밴드 1, 밴드 2로 나눠 가지고 인제 내부적으로 이제 급여 밴드를 조정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원에서 대리로 갈 적에는 3 에서 4년 정도가 걸리고, 대리에서 과장에 올라갈 적에는 또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 과장은 8년 이상 되는 짬이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10년 차에 또 진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 직급을 여기 4년 여기 5년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정례화해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보통 과장에서는 8 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또 늦는 사람들은 12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직급이 요 과장 직급이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과장은 어떤 일을 줘도 핸들링을 하고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 되죠.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과장에서 이제 여기 올라갈 적에 뭐 4에서 6년이라고 했는데, 차장은 보통 이제 15년, 16년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일단은 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보통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갈 때는 1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기업에서 부장은 거의 뭐 대단한 직급의 소유자죠. 그리고 차장서부터는 이제 티오에 따라서 이제 직책을 받을 수가 있죠. 직책. 뭐 팀장이든 아니면 파트장이든, 뭐 어느 회사는 이제 과장서부터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어 과장을 초급 간부라고 부르고, 차장을 중급 간부, 부장을 고급 간부라고 이제 부릅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급 간부 이상 임원이 되면은 어
말 그대로 뭐 이제 뭐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 임원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차장까지는 대략적으로 뭐 44세 이상이 돼야지, 이제 빨리 다는 사람이 44세인 거고, 이상이 돼야지 이제 부장으로 넘어갈 수, 저기 차과장이 이제 빨리 달아야 44세인 거고, 대부분 뭐 46세, 8세 뭐 이렇게 이제 부장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은 뭐냐, 팩터예요, 팩터. 연차와 인사고과와 교육 점수, 그 다음에 어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경력이 되게 그 관리를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이제 가점 사항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기울기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급여에 대한 상승 상승 곡선을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4,000대서부터 사원이 시작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뭐 3,000대도 물론 있겠죠. 근데 4,000대,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거 5,000대, 또 많이 받는 대리 마로본 같은 경우는 뭐 6,000이 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 6,000에서 뭐 8,000대. 제가 그냥 그 상대적인 수치를 적어 놓은 거고, 보통 인센티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았을 적에, 지금은 보통 그 연봉의 인센티브를 제외한 걸 받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뭐 과장 같은 경우도 7, 8천까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차장도 이제 뭐 9천 가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부장 되면은 대기업 같은 거 1억이 넘어갑니다. 뭐 이게 경기가 더 좋고 이제 부장도 이제 짬이 이제 갓단 짬은 뭐 8천, 9천 이렇게 될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연배가 이제 진급을 일찍 해서 조기 진급이나 진급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 부장 직급을 더 오래 달기 때문에 연차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연봉제에서는 그 뭐죠? 연봉제에서는 그 연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호봉제에 대한 거는 연차가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호봉제잖아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 연봉제로 바뀌어져 있고, 물가 인상분이 매년 반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연차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원이 되면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임원이 되면 대개 임원들은 뭐 막강하죠, 사실. 막 수억을 받죠, 수억. 최초 이제 뭐 임원 진급하면은 뭐 1억에서 2억대를 받지만은 2, 3년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 실적 달성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전무 정도 되면은 뭐 대기업 전무 정도 되면 뭐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봤을 적에 그 부장까지만 가더라도 대단한 거죠, 사실 대기업에서. 이게 부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연차가 됐다고 달아주는 게 아니라 다 평가들을 해요, 윗분들께서.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조그만 기업들 가면은 이제 인사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년 받아요. 매년. 그 고가에 따라서 자기 연봉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사로부터 고가도 잘 받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이제 진급에 필요한 교육 점수나 어학 점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어학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백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영어의 스펙에 있는 영어를 해석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영어예요, 기본이 영어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어나 뭐 중국은 요즘 좀 약간 좀 주춤하지만, 중국어, 베트남어, 그다음에 뭐 태국 같은데, 인도 같은데 인도야 뭐 영구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영어 쓰는 거에 대한 큰 무리는 없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영어를 못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기술로 이제 고급 업무로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스펙은 웬만하면은 다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영어를 잘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들을 해요. 그 영어를 못하면은 진급이 안 됩니다.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 점수가 있어야지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갈 수 있고 과장에서 차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학 점수가 들어가요. 어학 점수. 어학 점수. 문 닫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자기는 나는 어학 진짜 완전 담쌌는데 영어만 나오면은 막 부들부들 떨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여러분들 어차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셔야 되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 일 진짜 많이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자격증 공부할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일에 치여 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기업종 거의 일에 치여 퇴근 잘 못해요. 뭐 주 52시간 그런 거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실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집에 와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이때까지도.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검토를 대부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그래도 검토할 양들이 되게 많겠죠.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검토할 자료들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웬만하면 자격증 다 따놔라. 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한글을 봐도 힘든 거를 영어를 보고 이제 그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렵다. 그다음에 찾아봐야 될 사항들도 되게 많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별로도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실 제가 조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사실 여기서도 그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인제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해외에 나가잖아요. 해외마다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급지를 뭐 A, B, C, D 이렇게 급지를 나눠 놔요. 근데 사람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그런 데는 급지 수당이 되게 높아요. 급지소에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사고과도 잘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1 년씩만 가 있으면 연봉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대기업이 보통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 분야에서는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도면 검토를 이제 한다는 거. 실제 인제 이런 데 외주에 뭐 설계사들도 있을 거고 뭐 전기 설계하는 데도 있을 거고 소방 설계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자료들을 다 이피사에서 받죠, 이피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이런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 뽀개지겠죠. 그죠? 그 자료들을 다 보고 틀린 거를 찾고 잘못된 거를 찾고 좀 더 설비에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돈을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뭐 아까 설계 전기 설계 소방 설계 해석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또 조직이 또 있었고 여기 뭐 시공하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시공하는 부서는 또 여기에 또 하도를 줘요. 막 쪼개 가지고. 뭐 케이블 트레이를 깔거나 아니면 뭐 배선을 풀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인제 오더를 주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인제 보면은 이피사에 가면은 이런 오버를 한 일들을 해요. 설계를 해서 온 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잘못된 거를 다시 하고 그래서 리비전들이 계속 리비전. 리비전 뭐 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13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도면이 수정이 되면은 리비전을 계속 하거든요. 리비전을 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검토해서 인제 기술 규격들을 자기가 스터디했던 거를 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맞게끔 계속 매칭하는 작업들을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제 그런 계약서들을 이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인제 다 못 보고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크래시 되거나 이런 다른 공정 간에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또 도면이 수정되는 것들을 또 직접 핸들링하기도 합니다. 시공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각각 떨어져 있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검토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요. 조그맣게. 또 해석한 자료들을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PE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이런 사람, 이 대형 건설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대기업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지컬은 여기 사원한테도 검토받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대리.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과차장들이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검토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죠. 아니면 뭐, 프로젝트별로 쪼개지면 리드 엔지니어가 이제 과차장들이 리드 엔지니어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 리드 엔지니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설계 리드 엔지니어는 전체 그 협력사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도면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석 자료들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막 프레젠터 갖다 막 비치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케이스 안에 대부분 일반적인 일들은 다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낮춰서 이제 가겠죠. 그럼 이 급여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100원 받았으면은 이 100원 받았으면은 여기는 급여는 조금씩 떨어져요. 이제 이렇게 거기에 사원이라 하세요. 또 이렇게 기울기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또 조그만 데 가면 또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 거고 또 조그만 데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대기업 가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임서부터 이제 급여가 많이 세지기 때문에 조그만 데 가면 이제 급여가 낮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것도 다르지만. 전기공사 업체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보통 부장이라도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때 와요. 이게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5천만 받아도 이게 생활할 만 합니다. 저도 예전에 2009년도 9년도 때 8년도 때인가 7년도인가 8년도 때 제가 요때 요렇게 받았었거든요. 회사마다 정말 급여 테이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봉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표를 이렇게 넣은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 그 다음에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상호작용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급여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60세든 뭐 65세든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하게 되면 급여가 이렇게 떨어져요. 계속 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웬만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퍼머넌트로 일을 할 적에와 이제 퇴직을 해서 템포러리로 이제 일을 할 적에는 급여가 사실 달라요. 실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져요. 하지만 이때 되면 애들이 대부분 다 커져 있다라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한 데를 이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한 만큼 급여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고가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일단 일을 혼자 차고 할 정도 되면은 급여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서 올라갑니다. 연차가 되면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퇴직이 되면은 급여는 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가든 대부분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점을 어디다 잡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회사 오래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회사 오래 다르면은 이런 분들은 돈도 많이 받지만은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잘리지 않는 한.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잡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고
기업에 가능한 한 오래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제발 회사 옮기지 말고, 제발 좀 회사에 오래 붙어 있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안에서 다니다 보면은 뭐 좋은 데도 갈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거점에 가서 우리가 뭐야 그 과장이지만 저기 보통 우리가 그 법인 밑에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 그 국가별로 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계설계 팀 과장이 팀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기회들은 많다는 거죠. 물론 이런 조그만 기업에 가더라도 얘네들이 해외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해외로 갈 수 있는, 그 해외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대기업이랑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잡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영어를 해야지 일해 먹기가 좋다라는 거죠. 자격증은 제가 말한 그 자격증 이외에 어학을 하고 업무를 계속 만들어서 가시는 게 여러분들도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서부터는 자격증을 이제 써먹으면 돼요. 이 경력을 가지고 여기 경력으로 만들어서, 여기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뭐 감리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정기안전관리자를 해도 좋고, 거기서 뭐 1, 2년만 뭐 작은 데 가서 고생하다가 경력 써가지고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컨설턴트로 이제 여기 이런 분들은 설계 베테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 아니면 시공 베테랑이잖아요. 아니면 대기업 제조사에서 그 설계 검토를 겁나게 많이 했고 여러 프로젝트 수행했던 베테랑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낮은 이제 그 업체, 실력이 있으면 낮은 업체를 가서 이제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연봉을 이제 약간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떨어집니다. 이거 대부분 다. 감리래도 뭐 단장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연배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돈만 받고 나머지 거기에 퍼머넌트 이제 그 감리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연봉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포커스를 얘로만 가지 말고, 그 얘를 얘기할 때 기본 자격증 빼고 나머지 막 엄한 거 따가지고 시간을 하지 말고, 이 바쁜 시간에 업무에 더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연봉은 연차가 되면 쭉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잘 생활을 하면 회사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알고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아까쯤에도 뭐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편하게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질문을 얘기하신 분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좋을지 말지 좀 고민하다가 요번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사항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기 질문을 주세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